만나는 창업가분들 예비 창업가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 희한하게 하나의 좀 공식 같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비즈니스도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요. 투자가 답은 아니다. 저는 지금 저의 영순위는 네. 일단 클라우드를 제일 많이 네. 쓰고요. 네. 워크플로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너무 든든해요. 요즘 AI를 활용해 창업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술은 더 똑똑해졌고 속도는 더 빨라졌죠. 그런데 왜 성공하는 팀과 사라지는 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걸까요? 네, 오늘 디캐스트에서는 기술이 똑똑해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창업의 본질과 생존 전략을 밀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 이문정 회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11년째 창업과 혁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창업 여정의 동반자 임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께서는 AI를 직접 또 학습도 하고 이렇게 사업에 적용하시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창업 방식과 그리고 AI 기반의 창업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큰 그 효능감과 그리고 경계해야 할 지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AI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단 시간의 주권이죠. 저의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는 측면이 크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역량이 저의 경험 데이터와 합해져서 훨씬 더 그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에선 저는 항상 매번 쓸 때만 느끼지만 정말 효능감이 높은 반면 네. 한편으로는 네.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AI가 모든 정답을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맹목적으로 AI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예비 창업자들 굉장히 AI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 되게 많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수준 높은 창업 계획서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한 해에 정말 기본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한 1,000개 이상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 초반에는 저도 AI로 쓰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좀 염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AI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네. 결과물들은 서류상에서 봤을 때 결과물들은 정말 양식을 너무 훌륭하게 제출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짚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명 좀 속빈 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드는 사업 계획서가 많죠. 아, 조금 비현실적인. 그 이유는 네. AI가 주는 다 그대로의 사업 계획서를 거기다가 그냥 녹여낸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나의 생각과 내가 노력한 흔적들이 그 사업 계획서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런 게 이제 딱 보이나 봐요. 티가 많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팀들을 이렇게 심사를 해오셨는데 살아남는 팀과 그리고 사라지는 팀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기술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떠한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템들을 접하고요. 그리고 한 해 제가 뭐 강의라든지 뭐 평가들을 통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해에 네. 만나는 창업가분들 예비 창업가 포함해서 한 2,000에서 한 2,500명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희한하게 하나의 좀 공식 같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비즈니스도 태도다. 그 태도가 네. 정말 그분들이 사업하는 만들어가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고요. 그 태도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초기 팀일수록 볼 것은 뭐 아직까지 뭐 시제품 단계잖아요. 그럼 그 대표자의 역량이라든지 그 대표자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런데 그 태도적인 부분이 플러스 감사함을 모르고 네. 너무 매번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저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가까이서 현장에서 보는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가장 혹시 많이 받는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러면 가장 좀 많이 해준 조언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뭐 제가 저보다도 더 많이 알 정도로 정말 기술 얘기 안 하면 너무 막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네. 어떻게 벌 거냐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여쭤보면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지세요. 기술 얘기를 너무 신나게 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기술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 세상을 정말 편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사업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버텨야지 이 기술을 또 널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당연히 또 중요하지만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사업성이 있을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은 고민들이 있겠어요, 정말. 예.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투자가 답은 아니다. 투자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역을 한번 저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네. 그거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기에 대해서 얼음이 되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질적인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일단 맛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질에 한번 집중을 다시 해보면 좋겠다. 그럼 혹시 전통적인 어떤 제조나 그 오프라인 기반의 리더들이 이 AI 중심의 어떤 DX 과정,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뵀는데요. 네. 그냥 제가 뭐 느낀 거는 일단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네. 저도 이 AI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렵잖아요. 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지까지도 그걸 안 하고 너무 잘 사업하고 잘 하고 계셨는데 네. 막상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연성을 가지고 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가진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저희가 뭐 옆에서 막 하라라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각자의 또 그런 계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좀 결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그 미래의 창업자들한테 AI 활용 능력보다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핵심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AI 쓸 때마다 정말 너무 좀 재밌거든요. 음. 너무 신나요. 네. 이번에 나의 뭐 결과물은 얼마 정도의 퀄리티로 나올까. 그리고 뭐 새로운 AI 나오면 너무 궁금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자기다움이지 않을까? 자기다움. 네. 그 AI 시대로 가면서 다 약간 뭐 답들도 표준화가 되고 평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전략들도.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을 거기다 입힌다고 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쌓였던 이 경험 데이터는 AI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경험 데이터 플러스 나의 자기다움과 이 기술이 합해진다라고 하면 정말 다양하고 멋진 일들이 좀 얘기하면서도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AI 활용하는 거는 뭐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좀 전 중요한 거는 자기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자기다움. 네. 대표님께서는 실제 아까 AI 툴을 한 4-5개 정도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 지금 쓰고 계신가요? 일단은 요즘에 제일 핫한 네. 저는 지금 저의 영순위는 네. 일단 클로드를 아. 제일 많이 네. 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양대 산맥이죠. 챗GPT, 뭐 제미나이,
네, 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젠스파크. 음. 네, 요 네 개는 제가 기본값으로 항상 아. 세팅이 되게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장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클로드 같은 네. 경우는 워크플로에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어. 너무 든든해요. 너무 강력한 저의 비서들이 네. 진짜 제가 노트북을 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이 네 개가 세팅이 되면서 막 시작 프로그램과 함께 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든든한 비서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 없는데 일단 네. 클로드는 저희가 뭐 이제 PPT 작업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거의 얘는 알아서 그냥 척척척 하는 뭐 5, 6을 네. 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구조를 좀 잘 짜거나 제 입장에서 네. 좀 간략하게 좀 잘 나오는 거는 전 챗GPT가 잘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제미나이는 가끔 요즘에 조금 살짝 마음에 안 들긴 네. 한데 가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약간 유니크함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고 젠스파크는 한 15, 6개 정도의 AI가 다 들어있는 에이전트인데 네. 이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답들을요 얘가 알아서 매칭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개를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4개를 하나의 질문을 저는 하나의 AI로만 물어보지 않고요 4개 똑같이 물어보고 네, 그건 저만의 치트키예요. 네, 각각의 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나오는 것들을 저는 융합을 해요. 믹스를 해서 최종 종결은 뭐 요즘에는 클로드에서 하든 아니면은 젠스파크에서 하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AI를 활용한다라는 그 말이 실제 기업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조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숫자와 수치가 중요하겠죠? 네. 그럼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숫자와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비용이 줄었는지 그리고 고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숫자와 수치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창업은 저는 설득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마지막 우리의 고객을 획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어렵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각기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도 뭔가 비용을 쓸 때는 거기에 어떤 가치라든지 네. 설득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설득적인 측면,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AI가 모든 답을 주는 시대에도 결코 이제 기계로 취환할 수 없는 그런 창업가만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약간 본질적인 네.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 AI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또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감이지 않을까. AI가 내놓는 답을 선택하는 것도 네. 결국은 나의 몫인 거잖아요. 거기 그게 잘못이 됐든 네. 아니든 근데 거기에 오류를 내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고요. 저는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은 물론 지금 이제 약간 그런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해줘 마지막 단계 그거를 하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주려고. 네, 그거를 한 결과값과 네. 아닌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진짜 네. 팩트 체크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 이제 그 애한테 물어본다.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라고 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저는 검증을 팩트 체크 해줘 하고 네. 또 다른 뭐 출처라든지 거기에 또 특화되어 있는 AI가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서 또 한 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말에 네. 신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하는데 저 나름대로도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그 잘못도 오로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책임을 지는 것? 네네. 근데 의외로 네. 현장에서 보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게 좀 고유한 가치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꿈꾸는 이렇게 AI와 공존하는 창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딱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저는 그런 창업 생태계. 그런 AI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하는 일이 대체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은 저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떻게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AI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술이 정말 저도 뭐 어느 때는 막 진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 AI가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고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기술을 계속 발달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사람답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뭐 너무 뭐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제가 좀 꿈꾸는 창업 생태계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AI와 공존하는 그 창업 생태계 꼭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씩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